대손 관련. 자, 기말 설정 분계와 대손 충당금의 위치를 기억합니다. 우선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못 받는 돈을 대비하는 거예요. 못 받는 돈 대비. 이제 우리가 빌려주고 나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 사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친구 사이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2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갚으면 좋지만 요 20만 원에서 뭐 10만 원만 갚을 수도 있고 아예 못 갚을 수도 있고 뭐 3만 원만 갚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돈을 대비해 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말 12월 31일이죠. 이제 12월 31일 때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받지 못할 돈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 매출 채권,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의 종류에는 바드럼이라는 게 있고 외상 매출금이 존재합니다. 외상 매출금. 자, 볼게요. 잔액이 2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한대요. 여기 있는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적립금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이 아예 없을 때는 우리가 2만 원 곱하기 1%를 계산하시면 200원이 나오잖아요. 200원만큼 대손충당금을 다 충전해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200원. 왜냐면 못 받는 거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200원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요 충당금은 내년도에 요긴하게 쓰이는 게 되는 거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요. 자, 다음 기말 매출채권 잔액 2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200원 충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는 거예요. 즉 대변 쪽에 남은 대손 충당금이 지금 100원이 있는 거니까 나는 100원만 더 충전해주면 2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충해서 사용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100원만 잡아주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원만큼 보충해주면 원래 있던 100원과 합산돼서 200원이 되는 거죠. 자, 2만 원에 1% 200원. 나에게는 100원이 있기 때문에 100원만 충전하면 200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기말 매출 채권 잔액 2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200원 설정하는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원이 있죠. 그러면 빼기 20원 하니까 내가 180원만 충전해주면 원래 있던 돈과 합산돼서 2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8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80원. 자, 2만 원의 1%가 200원이고요. 나에게 20원이 있기 때문에 180원만 충전하면 200원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기말 유형이네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 2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이니까 200원만큼 충전해야 되는데 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이 210원이 있잖아.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원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랑 이렇게 동등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원래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있잖아요. 210원이 있는데 여기서 10원만큼만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대손 충당금을 10원만큼 빼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망했어요. 파산으로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뜻하죠. 100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합니다. 자, 100원만큼 못 받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2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내가 예전에 물건을 매출하고 외상이나 바드럼, 즉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이 100원이 있는 건데 이 금액을 못 받게 된 거니까
대변 쪽으로 매출 채권을 옮겨주시면 돼요. 100원을.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걸 대비해서 설정해둔 대손 충당금이 200원이 있잖아. 어디에? 대변에. 우리 계속 대변에 충전해 놨었잖아요. 요 충당금이 200원이 있는데 여기서 땜빵으로 100원만큼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 충당금은 100원이 감소되니까 100원이 남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 채권 외상 매출 받으러 온 100원이 회수 불능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또 물건을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놨던 요 금액들을 받지 못하게 된 거니까 요거 일단 보내줘야지 반대로. 그래서 대변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뜻해요. 100원 보내줍니다. 거래처 걸고요.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라 이번에 50원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대변에 있던 충당금 중에서 사변으로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50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차대변이 안 맞잖아요. 남은 50원은 결국에 내가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 50원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 채권을 또 이제 100원인데 이거 회수 불능돼서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변으로 일단 보내줘 못 받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변에서 차변으로 끌어다 쓸 충당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대손 상각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충분해요. 충분한 상태이고 두 번째 한 거는 이제 부족할 때 그리고 세 번째 한 거는 아예 이제 없을 때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하면은 대손 충당금 그대로 다 끌어다 쓰고 부족하면은 일단 적립금 쓰고 상각비 쓰고 없으면 뭐 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중 100원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과거 거래가 너무 중요한데 왜 이런 분계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있잖아요. 현재는 당좌예금에 돈이 입금됐어요. 100원이. 근데 얘 과거가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금액이 있다라는 건데 이 외상 매출금을 내가 못 받게 돼서 대변 쪽으로 대손 처리를 했는데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이거죠. 100원. 이렇게 처리했다 이거예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던 돈 못 받아가지고 대손 충당금 처리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연도에 와서 못 받겠다고 처리해놨던 요 금액을 받게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요 대손 충당금 내가 못 받는다고 회계 처리해 놓은 것만 그대로 대변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100원만큼 처리해 주시면은 회계 처리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외상, 외상, 대손, 대손이 지워지기 때문에 매출하고 당좌예금으로 받았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간단한 과거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외상 매출금 대손 처리했다라니까 외상 매출금 100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했다. 못 받는다 처리했다. 근데 받은 거잖아. 대손 충당금만 보내면 되더라. 과거 거래 잘 파악해 주세요. 요건 중복 문제인데 그냥 한 번 더 해볼게요. 거래처 망해서 매출채권 100원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충당금 쓰면 안 되죠. 상각비 100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거래처에게 빌려주었던 6개월 만기의 대여금 100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여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빌려준 돈을 의미해요. 내가 돈이 나가고요.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놨던 거예요. 대여금. 근데 100원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못 받게 되니까 반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원. 충당금이 20원 있죠?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 20원인데 기타의 대손상각비 80원으로 남은 걸 처리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건 외상과 엄을 뜻하고요. 우리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대여금, 내가 빌려주고 받아야 될 돈이고요. 미수금이라고 해서 상품을 팔고 상품 외적인 걸 팔고 못 받은 걸 뜻합니다. 얘네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써주시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차량 매각 후 나중에 받기로 했던 미수금, 수금이 안 된 돈 100원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차량을 팔고 못 받은 거니까 미수금으로 나중에 받는다고 해놓은 건데 이걸 못 받은 거니까 그대로 대변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대손상각비 100원. 근데 우리가 미수금은 기타라는 말이 붙어야 되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